예, 오늘의 정치학 토픽 마지막은 제가 썸네일에 적어드린 이재명 지지율도 하명 조사를 하느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우상호가 이재명 지지율 60%가 목표다.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 다음날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62%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명 조사를 하느냐, 하명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물음표를 쳤죠. 하명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또 제가 이것을 전부 다 자료를 그쪽 기본 데이터를 다 펼쳐본 것도 아니고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상하다.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은 이 한미회담 이후에도 아주 일부 조사에서는 약간 반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여기도 이재명 지지율은 52.5 한 달 사이에 9.4%포인트 하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43.9 한 달 사이에 12.3% 상승을 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52.2 리서치뷰 53.1 그래서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조사를 어제까지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일주일 전에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이게 좌파 성향의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서 이재명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50%대는 이미 붕괴됐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40%대로 돌아섰다. 48.3 부정평가 48.8 오히려 부정평가가 더 많아졌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도 좌파 성향의 매체 조사에서도 자 그리고 이 조사가 그때 이 한미회담 그 첫날 끝나고 이틀이 있었다고 하면 첫날 끝나고 나왔던 조사이기 때문에 한미회담 결과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졌다는 것이 처음에 약간 리얼미터하고 갤럽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다는 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NBS 조사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해서 62%로 회복했다. 갑자기 조사가 나왔습니다. NBS 조사라는 것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네 군데서 격주로 이제 발표를 하는 데죠. 여기도 좌편향된 결과를 많이 내놓는 여론조사로 지금 증가해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공식 조사가 아니고 이게 사기업의 조사입니다. 말이 전국 지표조사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62%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28%다. 직전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가 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떨어졌다. 갑자기 조사가 나온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잘했다가 54%다. 한미 정상회담은 잘했다가 58%다. 그래서 62%대로 확 올랐다. MBS가 갑자기 이런 조사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우상호가 정무수석이죠. 우상호가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서실장 강훈식이 비서실장이 준 미션이 하나 있는데 이재명 지지율을 빨리 만회해서 특히 추석 전에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게 목표다. 지지율이 안정돼야지 정책 추진 동력도 살아난다. 지금 50%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대 초반 뉴스 토마토 같은 데서는 40%대로 막 떨어졌죠. 좌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런데 그걸
계속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추석 전에 60%대를 넘기는 게 목표다. 추석 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죠. 이거 비서실장이 준 미션이다. 어떻게 이 지지율을 강제로 끌어올리죠?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여론조작하라 뭐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오늘 MBS 조사에서 이 62%가 됐다. 60% 추석 전에 달성. 이제 지지율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게 이 이재명 지지율은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지율 떨어지면 재판 다시 해야 되고, 재판 속행해야 되고, 이재명 정권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지지율 하는데,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가든 애를 다 쓰고 있죠. 미국 갔다 와서 미국 회담 그 엉터리로 끝난 거를 잘 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3명의 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전부 다 좌파 매체, 김우준, 매불쇼 이런 데 좌파 유튜버, 극좌파 유튜버 이런 데 나가서 입에 침이 닳도록 그냥 이재명이 잘했다. 이재명이 뭐 트럼프와 신뢰를 회복했다. 신뢰 회복한 게 무슨 최대 효과입니까? 뭔가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 지지율을 하려고 이번에 이 전성절 행사 갔다 와서도 전부 다 이 발장 보면은 그 의원직이 가서 후대접만 받고 왔는데, 무슨 뭐 김정은하고 악수를 하고 푸틴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뭐 시진핑하고 뭐 에이펙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갔다 온 국회의원들, 박지원을 비롯해서 같이 따라갔던 국회의원들은 또 쫙 퍼져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이것도 갔다 온 법사위원들이 쫙 퍼져가지고 좌파 매스에 나가가지고 막 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민심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민심 조작으로만 이게 조사를 끌어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여론조사. 가뜩이나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못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화를 받을 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와서 내가 70대다고 하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들. 70대는 보통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꼴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제 지금 서서히 퍼온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의 미션이다 이러면서 60%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로 MBS 조사에서 62%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오래전 겁니다. 2019년 5월 17일 기사인데, 자, 이해찬 한마디 후에 민주 한국 지지율 차가 1.6%포인트였는데 13.1%포인트로 널뛰기 했다. 이 상황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때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2019년에.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는 나중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했던 여론조사 전문 기자죠. 이게 뭐냐면은, 리얼미터가 2019년 5월 16일 날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에는 1.6%포인트였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13.1%포인트로 급증을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이 양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 참 조사가 이상하네. 이상한 조사네. 버럭하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내놓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때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틀 만에 여당이 원했던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해찬이 원했던 조사 결과. 한 14.1%포인트로 버려졌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사례입니다. 저것이.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까지 뒤바뀌는 세상이다. 지금 혹시 우상호 말 한마디에 뒤바뀐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작을 했다는 거. 심하게 마사지를 했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 결과를 MBS 조사를 보고 나니까는 이 내용이 떠올라서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도 이 기사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학자들은 엄청난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요동친 것은 전례가 없다. 일주일 사이에. 리얼미터 조사는 이 여심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자료에 따르면은 일주일 전과 표본 선정 방식이나 조사 방법, 질문 내용 등이 달라진 게 없었다. 응답률도 6.5%로 지난주의 6.6%와 차이가 없다. 정치적 상황 외엔 조사 결과 영향을 미칠 변수가 없었는데 정치적 상황도 없었다. 별다른 게. 그런데 저렇게 확 버려졌다. 뭔가 이상하다. 이 기사 내용, 이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홍영님. 그때 당시 2019년에 최근엔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여론조사 전반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속 그때 이후에 계속 그렇죠. 일각에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일각에서는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느냐. 여론조사를 할 때 과거에 조사했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위주로 전화를 다시 건다면 수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다. 과거에 조사했던 응답자 전화번호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그 응답자들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에 이 사람들을 대거 집어넣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가 않았겠죠. 근데 샘플이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팍 뛰어오르는 거죠. 그런 수법을 쓴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그리고 이 기사 내용 이렇습니다. 이 수치가 왜곡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왜곡을 하느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나 여권에서 발주하는 여론조사 물량이 상당하다. 어떤 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다른 예를 들면 실업률 조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인식 조사 이런 것을 정부 부처에서 많이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하죠. 그런 그 규모가 지금 전체 여론조사 규모 시장이 연간 한 1,000억이 넘어간 것이 좀 오래됐습니다. 1,400억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난립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은 일단 잘 보여야 되죠. 그런 그 의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발주하는 여론조사 물량이 상당한 것도 조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SNS에서는 이 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은 여론조사 전화가 그냥 끊긴다. 또는 70대라고 나이를 밝히니까는 조사를 중단하더라. 이런 불만이 제기되곤 하는데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은 그때 이미 2019년에 여심이 등에서 조사의 원자료를 일일이 검증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맹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60%, 62% 이런 지지율이 났다 해서 이게 무슨 뭐 마법을 부리는 것인가 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구석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